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하고 가산수당을 못 받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희에게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도와달라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수당,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못 받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오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가산수당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업법인 호담의 김현규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무사님, 그 앞에서 가산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가산수당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저희가 흔히들 가산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저희가 법에서 정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거에 대한 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한 것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저희는 가산수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해주신 그 가산수당은 근로자분들께서 모든 사업장에서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아쉽게도 모든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가산수당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받는다면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그 야간근로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근무 시간이 그때인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심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야간근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야간근로 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에 대한 근로의 대가의 추가 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근로계약서 상에서 그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들 상담을 받으면 편의점 근무가 많잖아요. 편의점 근무에서 새벽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야간근로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처럼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그 야간근로 수당 관련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편의점으로 예를 들었는데 편의점은 사실 근로자들을 쪼개서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야간 타임, 주말 타임 이렇게 근로자들을 쪼개서 많은 분들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서 5인 이상 근무하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요. 이거는 그럼 어떤 걸까요? 네, 근로계약서에 사전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수당을 미리 명시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저희는 포괄임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법에 규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사전적으로 확정이 이미 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들이밀은 근로계약서에 이 시간이 들어가 있고 임금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업주가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쓴 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바로 서명을 하시기보다는 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원래 없는데요? 이거 왜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한번 되물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바로 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건을 가보면 이렇게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독관님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미 들어가 있는 시간만큼은 수당을 미리 지급한 거다라고 보는 사실 관행이 많다 보니까 근로자분들께서는 이 수당에 바로 서명을 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에 근무를 한 거에 대해서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이 휴일 근로수당,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주휴일에 출근해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게 1.5배냐, 2.5배냐, 0.5배냐 이런 그 가산율 가지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사실 저도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많이 상담을 주시는 월급제와 시급제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월급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모든 월에 일하는 임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월급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이 된 날에 제가 출근을 해서 일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 1일치에 대한 임금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은 그 유급 휴일에 출근해서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 1과 휴일 근로수당이라는 추가 수당 0.5배, 그래서 1.5배를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시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의 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유급 휴일에 대한 1일치에 대한 임금, 그리고 그날에 출근해서 일한 거에 대한 1일치에 대한 근로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일에 근로한 거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 0.5배를 추가해서 2.5배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실 때 쉽게 판단을 하시려면 제가 그 날에 대한 임금 1일치를 먼저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받고 있지 않아서 다시 산정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2.5배냐 1.5배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결국 같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같은 금액이죠.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날의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일치에 대한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날에 대한 임금만 보면 둘 다 2.5배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는 거죠. 말씀해주신 이 가산수당이라는 계산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죠. 그래서 임금체불을 발생했을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가산수당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이제 가산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을 해보시고 가산수당을 정확하게 산정한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말씀해주신 이런 가산수당을 뭐 체불을 했다거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 혹시 10년 전 것도 진정 제기가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10년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이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저희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진정을 제기하는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산수당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는 만큼 영상을 꼭 자세히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한테 유익한 노동법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저희 채널 꼭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 김현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